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좀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 제목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답이다. Cancer, this is the answer. 계속 사모님이 해독이 답이다에 이어서 이것이 답이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대의학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또 대체의학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갈림길에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에게 결론이 뭔지, 그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면 나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의학에 아마 오실 때 뭐 항암이나 방사선 또는 수술 또는 3세대 항암 치료제인 면역 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애초에 자연치유의 길로 접어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이제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그러한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 치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암제를 투여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다시 말하면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요 암세포 20%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70-80%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조혈 기능이 파괴되어서 적혈구가 파괴되니까 심각한 악성 빈혈이 오고, 또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혈이 안 돼서 내장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따라서 백혈구가 초토화되고 림프구가 초토화되고 면역력이 초토화되면서,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을 1차, 2차, 3차, 4차 하니까 나중엔 1차, 2차 때는 암세포가 좀 잡혀요. 3차, 4차, 5차, 6차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암세포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반항암제 유전자 엔티드럭진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더 어떻게 돼요? 교활해져요. 그러면서 1600배의 속도로 암이 신생되는 것을, 신생세포가 부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또 다른 별명은 무엇이다? 암을 발생하게 하고 암을 증가하게 하는 발암제자, 증암제가 항암제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행위가 바로 항암제의 결과구나. 그래서 항암제는 세포독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유전자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내 암세포를 박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방사선 치료는 뭔가요? 방사선 마이크로 단위의 소립자나 전자파로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요? 많은 암 전문가들은 이 방사선 치료가 항암제보다 훨씬 더 나쁘다, 수술보다. 아니, 어쩌면 이 3대 통상요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쁜 것이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항암제보다 방사선 치료가 더 나쁘다. 아니, 가장 나쁘다. 왜? 방사선을 통해서 림프구를 심각하게 초토화를 시키니까 면역력이 제로가 돼. 면역력이 제로가 되니까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생기는 이 암세포, 뭘로 여러분의 방어막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방사선 처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심각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부작용으로 피부 세포가 파괴가 되고 암세포가 새롭게 증식돼서 상승하는 효과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대 요법 중에서 가장 많이 면역력이 저하시켜서 회복률을 저하시키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시행하는 것이 수술이죠. 수술은 어떤 의미에서 수술 처치를 하게 될까요? 많은 닥터들이 이거 수술 안 하면 전이 됩니다. 여러분, 암이 전이가 돼야 안 돼요. 암은 전신암입니다. 그래서 전이 되기 전에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수술로는 결국 암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암은 수술로 섹션해서 적출을 해도 림프관이나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된 암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안 낫는다? 낫지 않는다. 여러분 유방암 환자가 유방 하나 절제할 때 반드시 유방 부위에 있는 뭐를 같이 제거해요? 예, 림프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림프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나 세균이나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물질이 들어올 때 그걸 박멸시키는 우리 몸의 경찰관이고 방위대인데 내 몸에 방위대가 없으니까 속절없이 암세포가 증식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도 역시 암세포가 잠복기에 있다가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나를 암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방사선 암 환자의 현대의학의 암 치료 방법이 바로 네 번째 면역세포 치료라는 것입니다. 자, 요 면역세포 치료, 지금까지 항암, 방사선 수술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술을 해봤는데 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초토화시키니까 암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새롭게 도입한 면역세포는 뭐냐면 암세포가 타겟이 아니고 정상세포를 강화시켜서 정상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나 T세포가 강화돼서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면역세포 치료는 내추럴 킬러 세포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추적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을 받은 면역관문 억제제, 일명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흑색종으로 투병할 때 이 면역세포 치료를 하시면서 회복이 되어서 4개월 만에 회복이 되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카티 테라피, 세포 유전자 치료 면역 항암제. 그런데 이게 무려 비용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여러분 집 한 채 파셔야 이 면역 항암제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요것이 이제 이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면역세포 치료, 면역관문 억제제로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옵티브. 여러분 잘 아시죠? 옵티브 처치하신 분들 우리 요양원에도 꽤 계십니다. 또 키투르다. 요게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쓰신 그 면역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보이, 요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한 비용을 고가의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데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직 점검 중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항암제의 변천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1세대 항암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포 독극물 항암제, 1945년부터 시행되었던 세포 독성 항암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 날짜를 앞당기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보완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2세대 항암제, 1997년부터 시행되었던 분자 표적 항암제, 일명 캔서 타겟 테라피. 요거는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죽이려고 하는 방법인데, 자, 요것이 성공적이냐? 아니요, 효과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제3세대, 그래서 보완된 것이 바로 제3세대 항암제, 2011년부터 바로 요 면역 항암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항암제의 시작은 독극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사용한 화학무기인 황산겨자 발포제에 의해서 사망한 병사를 부검했더니 백혈구가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골수와 림프절이 망가져 있었고,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 양약자들이 연구 끝에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세대 항암제의 장단점, 2세대 항암제의 장단점, 3세대 항암제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에서 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결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시도를 해보신 항암제예요.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화학물질인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암이 진행되었을 때 통증이나 폐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암세포 20% 죽이려고 정상세포를 파괴시켜놔서 심각한 부작용,
조혈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아시죠? 음식만 보면 구토하고 골수, 생식계 세포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악성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탈모, 구내염, 복통, 점막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해서 사실은 이 제1세대 항암제를 통해서 많은 환우분들이 생명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보완돼서 나온 2세대 그 분자 표적 항암제, 바로 캔서 타겟 테라피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요양원에도 일회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쵸? 이제 폐암 환자분들은 일회사에 대한 유혹을 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일회사가 뭔지 아시죠? 분자 표적 항암제입니다. 일회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폐암 환자들에게 와, 나도 이제 일회사를 투여하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별이었었는데, 요게 왜 악마의 약으로 하락하게 되었는가? 바로 일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회사 하신 분들 보시면 조금 지나면 피부에 막 문둥병처럼 피부 이 발진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간질성 폐렴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조가 속출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연구해서 개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혈관 신생 억제제, 네오플라즘을 억제시키는 요 아바스틴이라는 그 분자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요 아바스틴도 일회사 못지않게 항암제와, 그냥 기존에 쓰던 일반 항암제와 일회사를 같이 투여했을 때도 심각하게 간질성 폐렴이나 이런 부작용이 오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지만, 이 아바스틴도 혈관 신생 억제제인 아바스틴 역시 일반적인 정상적인 항암제와 아바스틴 혈관 신생 억제제인 이 아바스틴을 같이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대개 생명 연장 효과가 대략 2개월 정도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명의 질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거슴요법의 그 내추럴 요법을 통해서 시도하신 분들은 15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일회사나 아바스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암에서 해방되고자 하셨던 분들이 많은 낭패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분자 표적 항암제,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밭에 있는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베려고 할 때 1차는 완전히 그냥 그 알곡과 가라지를 다 죽이는 게 그 1차 항암제라면, 2세대 항암제는 알곡은 놔두고 가라지만 적출해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자 표적 항암제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화학 항암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 2세대 역시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뿐만 아니라 항암제 내성은 2세대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이것이 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게 되어서, 최근에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캔서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처방을, 우리 강 선생님도 처방을 받으셨던 옵티보, 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투르다, 여보이, 비용이 1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암세포에 직접 적용을 안 하고 인체의 면역체계, 내추럴 킬러세포, T세포를 활성화해서 림프구를 쑥쑥쑥쑥 자라게 해서 암세포를 내 정상세포가 공격해서 암을 이기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요거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론이 너무 좋죠. 요거는 대체의학,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연치유와 너무나 흡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몸 스스로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겨서 암을 무찌르게 하는 그런 새로운 항암 치료제인데요. 몇 년 전 흑색종 때문에 뇌종양으로 전이됐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키투르다를 사용하면서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다음에 4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완치와 완전 관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이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 3대 통상요법 99%가 아니라 100% 제발 전이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현대의학의 이런 쓰라린 이 결론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우분들과 많은 의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재발과 전이가 없는 암 치료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답이다 하고 결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정확히 구분하여 공격하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죠? T세포. 두 번째는 내추럴 킬러 세포. T세포와 내추럴 킬러 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보안관들입니다. T세포는 세포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정상세포는 패스 통과시키고 암세포 이리 와 깨갱 마크로파지 작용 대식작용을 해서 암세포 이리 와 왕창 잡아먹는 그게 T세포의 역할이에요. 범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듯이 암세포도 특정 물질 PD-1이라고 하는 요 특정 물질과 만나서 신분을 위장해버립니다. 그러나 T세포가 놓친 암세포를 바로 내추럴 킬러 세포가 공격해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내추럴 킬러 세포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는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과 저도 정상인들도 또 암 환자들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뭐죠? 저는 하루에 3,000개, 5,000개 암세포가 생기지만 저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들어와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 내추럴 킬러 세포. 자, 그 내추럴 킬러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내추럴 킬러 세포는 암에 대한 면역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고 또 매일 발생하는 비정상세포인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발과 전이 없는 가장 안전한 항암제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얻으실 수 있어요? 내추럴 킬러 세포 활성제겠죠. 자, 네 번째, 항체가 결합해도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 내추럴 킬러 세포의 장점입니다. 또 T세포가 공격할 수 없는 암세포는 나머지 잔해물은 누가 처리해줘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Do Not Signal 이게 뭡니까? 요 Do Not Signal 요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옵티보, 키투르다, 여보이 같은 요런 면역 관문 억제제 요것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야기합니다. 요 약의 핵심은 인체의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있고 면역 관문 억제제는 T세포를 힘이 세게 해줘서 스스로 암세포를 대식작용을 하게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T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마치 경찰이 도둑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암세포를 만나면 그 정보를 읽어서 공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암세포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로 공격을 해서 파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위장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관문을 일컬어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AIDS 뭔지 아시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 동성 연애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AIDS. 그 다음에 장기이식, 간이식이나 신장이식 할 때 주로 언제 면역 억제제를 쓰죠? 이럴 때 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뭡니까? 암세포가 신속하게 전이 재발된다는 암세포가 신속하게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암 발생률이 신속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세대 면역 항암제도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경우에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로 인해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부작용이 발생될 많기 때문에 아직 이제 우리 통상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런데 최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바로 이 카티 요법이 시행됐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시행한 그 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 이름이 뭐라고요? 카티. 요 카티 테라피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리스 신화의 키메라처럼 면역세포인 T세포에다가 새로운 유전자를 더해줘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꺼내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특정 암세포와 반응하는 그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바로 카티 세포입니다. 요 카티 세포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할 때 몸 안으로 들어간 요 카티 세포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통해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의 CD19이라고 하는 항원을 인지하고 즉시 파괴시켜서 박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혈액 암종에 대해서 이 카티 치료는 물론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치료 효과가 높은 성공률을 거두고는 있지만 이 카티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비용이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카티 치료는 고형암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 비소세포 폐암이나 두경부암, 흑색종, 신장암, 방광암, 호지킨 림프종에는 일종의 효과가 있어서 요새 이제 새롭게 두각되고 있는 면역 치료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저는 수술했어요. 방사능 5차, 6차 하고 저는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현대 암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내가 요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그걸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완전 관해와 완치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 관해는 무엇입니까? 완전 관해. 완전 관해는 항암 방사능 수술해서 이제 암세포가 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진 걸 말하죠? 그러면요? 맞습니다. 완전 관해는 현대 의료 장비, 암세포를 측정할 수 있는 CT나 PET나 MRI로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깨알만한 암덩이도 약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적인 의료 장비 PET나 MRI나 CT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스팟이나 스프레드로 퍼져 있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고 도려내고 항암으로 지져내고 방사선으로 아무리 처치를 해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과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환경, 내 안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런 내적인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완치는 무엇입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메요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암은 어느 부위별 유방암이라고 유방에만 타겟을 맞추지 마시고 폐암이라고 폐 쪽에만 타겟을 맞추지 마시고 암은 무슨 암이다? 전신암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대체요법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 면역 억제제 같은 걸로 백혈구, 림프구를 초토화시킨다? 그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에 틀리게 넘어가셨네. 3대 통상요법이나 오늘날 면역 억제제는 면역력, 림프구를 다 떨어뜨려서 아무리 제거하고 없애놔도 또다시 내 이 몸 안의 환경은 암세포가 너무나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요법에서 하는 자연치유의 장점은 면역력, 여러분의 백혈구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완치의 길이 아닙니다. 완전 관해에 일시적으로 도달할 수는 있어도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100% 재발과 전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몸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꾸벅꾸벅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자, 사람의 몸에는 내 몸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추어져 있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병은 낫게 되어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결론은 내 몸 안에 있는 100개의 의사를 꺼내서 활용을 해라. 내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으로 여러분의 림프구가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게 해서 암세포를 박멸해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내추럴 킬러 세포 신면역혁명에 그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셔라. 자, 여러분 호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을 자꾸 평창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해발 700고지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폐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회복이 많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게 에어, 공기입니다. 신선한 공기.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몸살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미세먼지 잡아먹는 기계가 나올 정도로 그 공기청정기 클리너가 나왔던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거 그거 내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끼갱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 저 제니 씨 너무 좋아. 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과로, 과식, 과음, 현대인의 삼과병이 바로 그거죠.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holy. 오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싸움이 끝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 내 속에서도 아직도 나 항암을 더 해볼까? 지금 저 카티오법 좀 시행해볼까? 아이고 이거 자연치유 좀 해볼까? 두 본성이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한은 양다리 걸치다가 찢어지기만 합니다. 항암을 하셨더라도 방사선을 하셨더라도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푸드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완전 관해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깊은 수면 중에 면역계 잠을 잘 자고 나면 뭐가 올라가요? 림프구가 10배 이상 활성화됩니다. 또 세 번째 적당한 운동, 엑서사이즈. 요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지만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출시키고 perfect health depends on perfect circulation. 완전한 혈액순환이 완전한 건강에 달려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그래서 산소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뉴트리션, 영양가.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여기서 배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 100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 건강한 사람들이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림프구 때문이다. 림프구. 그런데 이 100만 개의 암세포는 여러분 얼마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엑스레이상의 뭐 페트나 뭐 CT나 MRI를 볼 때 참깨 아시죠? 참깨. 질마. 참깨 하나 정도의 크기가 100만 개의 암세포가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 참깨 하나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암세포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뭐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돼서 림프구 쑥쑥, 과립기 초토화,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과립구 초토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 때문에 잠 깨시죠? 그러므로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암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림프구 수가 30% 밑바닥으로 그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억제 상태에 놓여 있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림프구 숫자를 자꾸 올려주면 회복의 길이 열리겠죠. 자, 암을 치유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드 오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꿀꿀이 월월이 은매 꽂고 꺾여 꺾고 같은 푸드 스타일을 바꾼다. 예, 생활 패턴 바꾸셔야 됩니다. 예, 이래야 회복이 되십니다. 완치의 길은 다르다. 완전 간회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두 번째,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길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사람은 어차피 누구나 한번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애들 당장 스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이 뚜껑 자주 열리시는 분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 예, 자꾸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 흥분시키는 꿀꿀이 월월이 운매 꼬꼬꼬꼬꼬꼬
이런 동물성 음식이 자꾸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해갖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성격이 꿀꿀이에요.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빌렸어요? 오리발 쫙 내밀어.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품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의 품성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만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교감 신경은 어떤 신경이에요? 아침에 웨이크업 새들이 찍찍찍찍찍 할 때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교감신경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활동을 자극하죠. 그러나 그것이 억제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부교감신경이 들어오면서 일명 평화 호르몬입니다. 요걸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소화기가 안정이 되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왜 건강식을 해야 되나? 현미, 채소, 버섯. 그런데 이 현미, 오늘날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제가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요 현미 속에는요, 이 티아민군, 니아신군이 신경 안정 호르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티아민 성분이 다 깎이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신경 불안증에 걸려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유 매 먹고 자란 애들이 엄마 말 안 듣고 치고 박잖아요. 예? 그 흰쌀, 흰밀가루 먹는 아이들이 신경이 안정이 안 되고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가가 다 껍질 속에 있는데 그걸 다 파괴하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단에서 현미를 바꿔주셔야 돼요. 요게 신경 안정 호르몬은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베타 호르몬, 엔돌핀, 다이놀핀 이런 면역 항암제가 아주 무궁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미 식단으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군, 미네랄 이런 것들이 림프구를 늘려주고 또 채소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성분들 비타민 C, 비타민 F, 비타민 E 또 버섯의 베타글루칸 또 채소에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A, 니아신 이런 것들이 이 부교감 신경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캐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 여러분이 보니까 어떠세요? 제1세대 면역항암제 2세대 면역항암제, 이제 제가 두세 컷만 하면 됩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 자,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카티 요법 테라피에 이르기까지, 면역관문 억제제에 이르기까지, 현대의학도 결국은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고 있어요? 약물 치료? 안 돼. 완전 가네? 응. 완치? 응.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은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푸드 스타일 바꾸고, 뉴 스타트로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대체의학의 암 치유 결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이게 의학적인 그 사인이라면 엘렌지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 요게 바로 생리학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요걸 풀으면 위암을 풀으면 과식해서 간암을 풀으면 간식해서 폐암을 풀으면 급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해서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 피를 더럽게 해서 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닥터 젠슨에 의해서 모든 병은 장이 부패해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장누수 현상에 의해서 리키거 신드롬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장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발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위장 과로 뭡니까? 주인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많이 먹어.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너무 많이 먹고 내 입으로 너무 자주 먹고 내 입으로 너무 늦게 먹고 꿀꿀이 월월이 오면 꼭꼭꼭꼭꼭꼭꼭꼭 주인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장 과로로 내 위장을 너무 혹사시켜서 너무 가식해서 장기가 신세를 안 주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저 하루 종일 2층 갔다 1층 갔다 이 방에서 부르면 저 방에서 부르면 저도 발바닥에 불이 나는데 위장도 여러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학적인 사인이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뭐 일지라도 생략적인 용어로 보면 좋지 못한 요리가 그리고 위장 과로가 여러분과 저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셔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음식이 독이 되게 하고 독이 음식이 되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푸드 스타일 바꾸시겠습니까? 네. 제가 막 안 바꾸면 혼나 이런 버전이죠. 두 번째 뉴스타트의 두 번째 exercise. 자, 운동. 제가 말씀드렸듯이 perfect health depends on perfect circulation. 완전한 건강은 저처럼 활력이 넘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소가 답이다. 완전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서 인제 생리대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걷기 운동을 씩씩씩씩. 자, 장수산진로 A코스, B코스, C코스. 자, 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세포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세포벽 사이사이 우리 제니씨 세포벽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 독소들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장님 산책하시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신경 많이 써가지고 과로해가지고 생긴 거 요 뇌세포의 내내 몰피니 분비가 왕성하게 오면서 엔돌핀, 다이노핀, 엔케파린, 암세포를 무찌르고 면역력을 무려 10배 이상 아니 다이노핀은 100배 이상을 올려주는 뇌내 몰핀이 분비돼야 여러분이 완전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서 암세포 짜이나 암세포 메이얼라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T인파구가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 깨갱! 암세포 깨갱!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우리 걷기 운동을 합니다. A코스. 자, 호흡순환이 하니까 순환기가 살아납니다. 또 호흡기가 살아납니다. 소화기가 모든 암 환자는 소화의 생략을 이해하셔야 돼요. 췌장암, 간암, 위암, 뇌종양, 대장암, 직장암 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병이 왔냐면 소화기에서부터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의 생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소화의 생략장을 무진장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식사법, 음식물 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그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순환기가 살아나고 호흡기가 살아나고 소화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변기통 붙잡고 깨갱하시는 분들 변기통 붙잡고 하루 종일 통사정 하시는 분들 하루에 적어도 2-3번에서 고섬유질 식사를 하면 하루에 2-3번의 배변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후프만 박사는 말씀하시는데 암 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 좋으면 하루에 한 번, 그러지 않으면 2-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장내 발암물질이 장루수 현상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계속 이렇게 차니까 배에 뭐가 차요?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배둘레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고 여러분의 배둘레 햄이 도둑 덕지 배둘레 덕지 뚱뚱뚱뚱 해지면서 포화지방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내분비 기관이 생리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근육 인대, 뼈 튼튼해지면서 여러분들 요새 면역항암제 1,700만원짜리 면역항암제 뭐예요? 미스터도 면역주사보다 더 좋은 인터루킨, 인터페론 종양계산인자인 사이토케인 분비 촉진제보다 더 강력한 면역항암제가 뭐다? 엑서사이즈. 자, 운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운동 안 하면 제가 이거 놓으러 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달만 열심히 1시간만 하시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시면 미술도 면역주사 나 돈 없어서 1,700만 원은 우리 집에서 안 대줘갖고 내가 회복이 안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하나 안 드리고 1시간씩 여러분의 팔다리 11번 버스 타고 차 운동 이 다리가 11번이죠? 이거 타고 죄송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이오와 주립대 생리학 교수인 아이비 박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암세포는 6시간만 해도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하면? pH 7.4의 약 알칼리, 좋은 피로, 혈액 응고 시간이 길지 않은 그런 좋은 피로 만들어주면 암세포는 깨갱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순화를 해야 되는데. 얌전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 피를 가장 빨리 단시간 내에 암세포를 캔서 돌머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물, 과일도 수분이 90% 이상의 주성분이죠. 자, 그래서 현대인의 건강 바로미터는 바로 암덩이까지 녹일 수 있는 깨끗한 피를 갖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몇 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몇 컵?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몰라. 씻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공복 시에 드시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렇게 해서 피를 가장 맑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4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커트만 더 하면 됩니다. 안 졸려오시죠? 4번째 선샤인. 여기 제가 놀랐어요. 비타민 D3를 발견한 보스턴 의대 교수 MF 홀릭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병통치약을 소개해줬어요. 자, 그 만병통치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홀릭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약으로 암이나 신장병이나 중풍이나 골다공증, 오스테오폴로시스, 본 네크로시스 같은 뼈 질환이나 갱년기 증상이나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같은 계절적 정서장애 또는 루푸스나 림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병 같은 것을 모두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대요. 여러분, 그걸 모두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만병통치약 안 드시려나 보네. 햇빛입니다, 햇빛. 여러분,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셨어요? 자, 이 비타민 D3를 발견한 그 MF 홀릭 박사의 이야기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암 치료, 암은 뭘 싫어해요? 햇빛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햇빛은 어떤 치료제로 많이 쓰이죠? 우울증 치료제로. 우울증 치료제의 어떤 성분? 세로토닌. 여러분, 낮 동안에 10분만, 한 40분만 햇빛을 쏘여주면 비타민 D가 신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여러분의 간이 튼튼해지는데,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시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밤에 잠자려면 어떤 약 드셔야 돼? 멜라토닌 약 드셔야 돼요. 멜라토닌 어떻게 해야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참 모범생들이세요. 낮에 햇빛 보고 1시간씩만 운동하시면 낮에 받아둔 세로토닌이 밤에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 이거 면역력 무척 좋아지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요게 면역력을 10배를 상승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심란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던 게 레인드롭 솔로시스 앤 레비스 젠킬은 아우 정말 사모님 왜 그래요? 참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하려고 참 많이 재롱을 부리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이 교감신경이 잠재워지면서 내 영혼 평안해로 가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5번째 템퍼런스. 꿀꿀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절제한 라이프 스타일, 부절제한 푸드 스타일, 요것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 여러분 좋아하시는 녹차, 홍차, 카페인, 커피. 여러분, 커피는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킨다는 거 아시죠? 미국에 있는 간호사들 몇천 명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 간호사들에게서 이 골다공증도 많이 유발이 되지만 가장 심각한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카페인이요,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인 음료들은 잠깐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잠깐은 기분을 좋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여러분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자극하는, 뇌를 자극하고 위장을 자극하는 카페인 종류는 절대 마시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술, 담배, 커피, 마약 같은 위장을 자극하는 식습관, 우리의 식단에서 버려야 한다, 고집해야 한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버려야 한다, 고집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면역력과 저항력을 저하시키고 T임팍으로 약화시켜서 여러분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특별히 이제 한국분들 고춧가루 좋아하시죠.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켜서 다혈질, 초조하고 성급하고 뚜껑 자주 열리시는 분들, 뇌 뚜껑 자주 열리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카페인 음료,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위장을 자극하는 혈액, 고춧가루 먹으면 왜 까다로운지 아세요? 노천이 히스테리아 하는 분들, 커피와 하루에 한 10잔 이상 마시는 분들 굉장히 히스테리컬합니다. 까도남 특징이 이 카페인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속이 안 편해. 속이. 매운 거 먹으면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막 다 자극을 해놓으니까 위벽이 상처를 받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아시겠죠? 우리 애들이 왜 자꾸 짜증내는 줄 아세요? 술을 먹다 보면 점점 담배가 욕구가 생기고, 담배를,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아이들에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물 절제하셔야겠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밖에 나가니까, 휴가차 집에 갔다 오니까 짜장면집 앞을 지나가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 Behold the Lamb of God. 교수님께서, 아이고 사모님 그거는 딱 기억나던데요. Behold, 뭘 봐요? The Lamb of God.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신데? Who takes away the sin. 내 잘못된 식습관, 이거 제거해 주시는, takes away the sin은 제거해 주시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유혹의 힘을 무찌를 수 없을 때, 예수님, 제 타락한 식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타락한 입맛, 내 타락한 정욕, 누군가 미워 죽겠는 거, 우리 남편 하는 거, 우리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서 뚜껑 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Behold, 어떤 분? Takes away the sin.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마음, 그거 제거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쳐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 왜 하는데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과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셨죠? 다니엘이 3번 기도한 이유, 식사 전에 기도한 이유는 바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내 몸은 tem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에어,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암 환자가 음이온 공기 속에서 살면 암 악성 종양이요 무려 2분의 1이 감소합니다. 2분의 1이. 왜요? 왜? 음이온 가운데 있는 피톤치드, 요게 병원균, 세균, 요걸 해독해줍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피톤치드 속에 숲에다 던져놓으면 스트레스가 확 가라앉아요. 장, 심폐기능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 피톤치드에 있는 테르펜 성분, 요거 아빠가 가르쳐줬는데요. 요 테르펜 성분이 알파파 수치를 증가시켜서 내 영혼이 불안해서 평안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음이온은 도시보다는 숲이 무려 14배에서 평창 같은 데는 70배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음이온이. 자, 음이온이 종양을 2분의 1을 감소시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운동하실 때 저렇게 도로로 나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숲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게다가 이 음이온이 산성체질을 알칼리화시켜서 여러분의 체질을 빨리 바꿔주면 암세포는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활성센서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해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7번째, 레스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3과로사 뭐죠? 3과사. 과로, 과시, 과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암 환자니까 잠을 많이 자야지 회복이 될 거야. 그런데, 생명을 단축시키는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자, 매일 수면 시간이 가장 적합한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 가장,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아도 통증 때문에 힘드셔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치료하는 호르몬, 멜라토닌, 엔도르핀, 엔케파린 치료하는 호르몬이 그 시간대 저녁 10시부터 2시까지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계시면 그래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러나 6시간 이하의 수면이나 10시간 이상의 수면은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라고 무조건 늘어지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게다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게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일주일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사바스데이.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어라 하는 게, 제7일 안식일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가장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remember! 잊지 말라! 뭘 기억해라?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by keeping it holy.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Trusting God! 에이구, 사모님 그럴 줄 알았어. Trusting God 빼먹을 리가 없지. 근데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 그 피아노 망가지면 피아노 만든 메이커에게 가야 그 피아노 고쳐요. 여러분과 제가 망가지면 우리의 세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만물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요 뇌파가 변화가 됩니다. 베타파보다 우리 몸을 촉진시키는 알파파가 막 나오면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엔돌핀, 엔케파린, 다이놀핀, 암세포가 너무 싫어하는 다이놀핀까지 이 뇌내모르핀이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진대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그냥 쑥쑥쑥쑥쑥, 림프구 수치가 쑥쑥쑥쑥쑥, T세포가 쑥쑥쑥쑥쑥, 우와, 내추럴 킬러 세포 쑥쑥쑥쑥쑥. 아유, 진정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지 마세요. 제가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 돼서 암세포를 무찌르는데 정말 중요한,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 지난번에 배우셨죠?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감동 많이 받으시고 사도 바울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 요때 이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세포는 나밖에 모르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지밖에 모르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요게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흘러나와요? 내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밴댕이 소가지, 꽈리를 틀고 있는 요 밴댕이 소가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때 여러분과 저에게 치료의 그 회복의 길이 이르러 온데,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라는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낭독하면서 자주 우는데요. 특별히 1월 22일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 요 장을 보면 암세포는 지밖에 모르지만 이타적인 세포로 바뀔 때 여러분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요 밴댕이 소가지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같지 않은 여러 상황을 접하다가 고의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처럼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야. 그러므로 난 쉽사리 성을 내고 늘 나만을 생각하는 저속한 마음을 가져선 안 돼. 사실 이런 것은 그저 불화를 초래하는 품성을 갖게 할 뿐이야. 그것은 나의 높은 사명에 맞질 않아. 여러분,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저 너무 감동받아요. 낭독하다가요, 제가 힐링이 돼요. 여러분, 뚜껑 열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 뚜껑 열릴 때 이거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게 되시고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